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기가 죽지 않는 사람. 상사가 면박을 줘도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해도 금방 털고 일어나고 누군가 깎아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태어난 거겠지. 성격이 강한 거야. 나랑은 달라. 나는 저렇게 못해. 잠깐,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해 드릴 겁니다. 절대 기죽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나거나 남다른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심리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는 공통된 사고 패턴과 습관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위축돼 있는 분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오늘 전부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화제가 됐던 사례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2024년 하반기 국내 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인터뷰가 온라인에서 크게 퍼졌습니다. 이 창업자는 3년간 공들여 키운 회사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던 경험을 담담하게 털어놨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무너지거나 숨거나 자책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는 달랐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한 건 이 사업 모델이지 제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그 경험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인터뷰는 수십만 명이 공유하며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왜냐고요? 이 한마디 안에 절대 기죽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압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징 첫 번째. 나와 내 결과를 분리한다. 기죽는 사람과 기죽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죽는 사람은 결과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실패자야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망치면 나는 무능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나는 문제가 있어라고 결론 짓습니다. 반면 절대 기죽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도가 실패했을 뿐 나라는 사람이 실패한 건 아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와 행동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 심리학과 캐롤 드웩 교수의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결과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 무너지고 포기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결과와 자신을 분리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이고 더 빠르게 다시 시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오늘 기가 죽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내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특징 두 번째. 타인의 시선을 정보로는 받되 판결로는 받지 않는다. 기죽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판결처럼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게 곧 진실이 되고 그 진실이 자신을 규정하게 됩니다. 반면 기죽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를 참고 자료 정도로 삼습니다. 들을 건 듣고 걸러낼 건 걸러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저 사람의 기준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게 곧 내 전부는 아니다. 2025년 초 미국 심리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안정적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했더니 높은 집단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뇌의 위협 반응 영역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됐습니다. 즉, 타인의 비판이 위협이 아닌 정보로 처리됐다는 거죠. 이건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훈련된 결과입니다. 누군가 오늘 당신을 깎아내렸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말은 내 성장을 위한 정보인가?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의 감정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이 기죽느냐, 기죽지 않느냐를 가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신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특징 세 번째. 자신만의 내면 기준이 있다. 기죽지 않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가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를 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외부 기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면 그 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SNS에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직장에는 항상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한 자존감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 내면 기준을 가진 사람은 비교에서 자유롭습니다. 타인이 아무리 잘나도 그건 내 경기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 국내에서도 이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조용한 성장 트렌드가 바로 그겁니다. SNS에 올리지 않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조금씩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자존감을 만드는 방식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특징 네 번째.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한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기죽지 않는 사람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두렵고 상처받고 위축됩니다. 차이는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기죽는 사람은 불편한 감정이 오면 눌러버리거나 도망칩니다. 술이나 게임, 폭식, 과도한 SNS 사용으로 감정을 덮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커져서 터집니다. 반면 기죽지 않는 사람은 감정을 통과합니다. 지금 나는 상처받았구나. 지금 나는 무서운 거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명명화라고 하는데 UCLA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감정 반응 강도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통과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특징 다섯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절대 기죽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30분 걷기로 했으면 걷는 것. 이번 주에 책 10페이지 읽기로 했으면 읽는 것.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나가면 뇌 안에 하나의 신뢰가 쌓입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신뢰가 쌓이면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둥이 생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매번 어기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쉽게 기죽고 더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당장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 하나를 자기 자신과 해보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그게 기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기죽지 않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첫째, 나와 내 결과를 분리합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을 판결이 아닌 정보로 봤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내면 기준을 가집니다. 넷째,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과 한 작은 약속을 지킵니다. 이 5가지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고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기죽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강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 편을 들어주는 선택을 반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순간 이미 그 길 위에 올라선 겁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